괜찮은 거 맞아요? 왜 여기로 나오라고 했을까? 이거 확실한 정보야. 느낌이 안 좋아. 뭐 우리가 언제 느낌 좋을 때가 있었나요? 아이쿠, 어서들 와. 이런 진짜. 타겟 처리 완료. 걱정 마십시오.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간부들 다 처리했으면 그 다음은 이가. 뭡니까? 이 어린 것들은 이 바닥에선 본 적 없는 얼굴들인데. 뭐야? 곱비리들 아냐? 남자애는 칼 다루는 녀석인 것 같고. 칼이라 낭만 있는 놈이고. 가운데는 주먹교나 쓴다더고 나머지 하나가 문제인데. 상복 입은 여자의 말입니까? 총기를 들고 다닌다는 정보가 있던데. 잘못된 정보겠지. 뭐 어쨌든 빨리 작업해줘. 움직였다니까 배고파. 이놈들 우리 얼굴을 알고 있었어. 아 몰라 아파 뒤지겠네. 여보세요? 나 민수인데 니들 왜 멀쩡하냐? 야 우리 조직 다 풀렸다. 빨리 날라와. 뭐? 빌딩앤파이터의 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빌딩앤파이터 프리뷰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오른팔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대장님들께 에이스톤 모바일 본부에서 개발하고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신작 모바일 액션 게임 빌딩앤파이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게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빌딩앤파이터 김윤종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앤파이터의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윤종입니다. 가장 먼저 이 빌딩앤파이터라는 이름을 딱 듣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장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빌딩앤파이터 이 이름을 듣고 어떤 게임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빌딩앤파이터는 모바일 액션 RPG 장르고요. 대한민국 실제 현실에 있는 빌딩들을 놓고 전투를 벌이고 쟁탈을 하는 게 특징인 게임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실제 건물들을 배경으로 빼앗고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건물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컨셉인 것 같거든요. 저도 들어보지 못한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컨셉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빌딩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는 집 한 채 갖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네. 이런 거 보면서 저 많은 빌딩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게임에서라도 저런 빌딩들의 건물주가 되어보면 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빌딩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빌딩을 소유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빌딩앤파이터에서는 어떻게 빌딩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빌딩을 소유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빌딩을 소유하게 되면 코어라는 가장 강력한 타입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빌딩들을 이제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내 캐릭터와 그리고 부하들을 잘 성장시켜서 그 빌딩을 공격하고 부하들을 배치해서 빌딩들을 확보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부하들을 모으면서 세력을 넓혀 나가는 것이 빌딩앤파이터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빌딩앤파이터의 배경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4명의 기수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집어삼키고 그 이후에 아포칼립스라는 종말이 나타나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게임 내에서 이 예언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 죽음, 기아, 역병을 상징하는 4명의 강력한 그런 세력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을 다 전복시키고 혼란에 빠뜨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 분들께서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이제 수비하는,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이제 4대 기수들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면서 세력을 점점 성장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인류의 파멸을 막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뭐 7개의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8개의 재앙 뭐 이런 얘기들도 세계관을 공유를 해주셨었는데 4명의 기수에 맞서서 세상의 파멸을 막는다는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관은 이해가 됐는데 과연 이 세계관에서 빌딩을 소유하면 힘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네. 스토리상으로 이 빌딩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원의 틈이 열렸을 때 4대 기수들만 넘어온 게 아니고요. 그들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물체, 목걸이가 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목걸이가 하늘에서 산산조각 나면서 지상에 충돌해서 빌딩에 박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코어라는 이름의 장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빌딩을 소유하는 자는 코어의 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돼서 4대 기수와 대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네, 빌딩마다 점령할 수 있는 빌딩마다 코어가 존재하고 내가 점령에 성공하면 그 코어의 힘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빌딩을 뺏고 빼앗기면서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게임에 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빌딩 앤 파이터의 핵심 특징을 몇 가지 키워드로 꼽아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현실 공성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빌딩 앤 파이터에서는 현실 대한민국에서 빌딩 쟁탈전을 또 벌이고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력은 과연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마 처음 시작하면 이제 플레이어분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나 혹은 회사 주변에 본진을 설치하면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영토가 이제 작게 시작을 하는데 부하들을 보내서 그 경계선을 계속 넓혀가면서 많은 빌딩들을 그 영토 안에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이제 빌딩을 공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실 공성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그 주변은 공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남역 뭐 이렇게 있다가 판교를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많잖아요. 넥슨 코리아도 있고 넥슨 코리아 딱 눌러서 점령할 수 있는 겁니까? 넥슨 코리아 건물은 그 빌딩에도 등급이 다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랜드마크 급이고요. 그 랜드마크는 가장 높은 등급의 코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코리아 빌딩을 손에 넣게 되면 우리 세력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인데요. 이제 문제는 다른 분들도 그런 건물들을 다 노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 빌딩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시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딩을 지키는 것. 상대방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값진 빌딩들을 점령을 하고 또 그래서 세력을 확장시키려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공격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액션 게임인 만큼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의 조작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토로도 플레이는 다 가능은 한데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스킬이나 조작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만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상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키고 있는 부하들을 상성으로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부하들을 잘 성장시킬 필요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빌딩을 손에 넣었을 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네. 지키기 위해서는 수비에 좋은 부하들도 또 초반에는 많이 성장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릭터와 부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개성 있는 캐릭터 그리고 부하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스토리나 그동안 공개했던 영상들을 봐도 다양한 캐릭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장님들께서 플레이하실 수 있는 캐릭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세 종류의 캐릭터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칼을 사용하는 B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주먹을 쓰는 올가, 그리고 화기를 쓰는 유나, 이렇게 세 종류의 캐릭터로 시작을 해서
전직을 각각 또 3개의 전문화된 클래스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9개의 개성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총 3가지의 캐릭터가 있고 9가지 클래스로 전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빌딩 앤 파이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캐릭터를 선택해서 쭉 성장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선택한 캐릭터로 키우고 그 클래스로 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세력의 총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내 부하들과 내 캐릭터와 얼마나 센가. 이 수치가 어느 정도 기준점을 넘어갈 때마다 나머지 8개의 클래스들을 하나씩 합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9개의 클래스들을 상황에 맞게, 취향에 맞게 다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근접전이 유리한 스테이지도 있을 것이고 원거리가 유리한 스테이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점점 세력의 전투력을 성장을 시켜가면서 하나씩 해금되는 방식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가능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성장시켜 놓으면 유리하겠죠.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또 활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에 이어서 부하인데요. 이 부하라는 개념이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삼국지로 치면은 유비가 나고 관우, 장비, 뭐 조자룡 같은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하들을 많이 영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빌딩을 공성할 때나 영토를 넓히거나 혹은 파견을 보내서 자원을 수집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하들을 다양하게 많이 성장시키는 게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직접 전투할 때는 다양한 형태로 직접 싸워주기도 하고 키를 하나 쓰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부하의 개성에 맞는 그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RPG 게임의 파티원 같은 느낌도 들면서 또 대전 격투 게임에서 플레이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포터 이런 느낌도 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부하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동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부하는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4대 기수의 그 4가지 계열에 속한 부하들이 많이 있고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들 해서 이 5계열의 스케일이나 뭐 외형이나 이런 것들 인간만 있는 것들 아니고요. 플레이의 장점 그리고 스킬의 특징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게임에서 이제 대장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만나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영상을 살펴봤을 때 뭐 방패를 들고 등장하는 부하도 있었고 네. 약간 반인 반수 느낌의 수인 형태의 캐릭터도 있었던 것 네. 같거든요. 다양한 부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기대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모바일 게임에서의 손맛입니다. 디렉터님께서 사실 지금까지 만드셨던 게임들이 뭐 저도 거의 다 플레이를 해봤습니다만 이 손맛 정말 인정받는 그런 게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이 손맛을 구현하는 데는 사실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손맛이나 조작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 맞는 액션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조율을 많이 거쳤고요. 그래서 상하 이동은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상 키패드도 그거에 맞춰서 모양을 많이 다듬었고요. 스킬을 사용할 때 이제 보통 버튼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빌딩 앤 파이터에서는 대전 격투 게임처럼 방향키와 커맨드를 통해서도 스킬들을 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다양한 스킬들을 콤보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치 스크린을 통한 조작이 주가 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면 어렵고 네. 너무 쉬워지면 너무 또 단순화되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스킬 버튼이 어느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뭐가 뭔지를 잘 이제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 스킬 버튼 수는 3개에서 4개까지로만 제한을 했고요. 오. 나머지는 그런 커맨드 조합으로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기술 그리고 콤보 덕분에 손맛 그리고 보는 맛 모두 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딩 앤 파이터에서는 어떤 적들을 상대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투 컨텐츠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토 확장과 빌딩 공격 그리고 수비, 이게 이제 기본으로 하는 플레이가 될 거고요. 결투장이나 클랜전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전투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혼자서는 깨기 어려운 강력한 레이드가 몇 가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온라인에서 같이 협동 사냥을 하거나 혹은 어떤 레이드는 직접 그 위치에 가서 플레이를 하는 레이드도 있어요. 이런 레이드는 이제 직장 동료나 뭐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디렉터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빌딩 앤 파이터는 언제 정식으로 만나볼 수 있나요? 10월 26일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그때 플레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빌딩 앤 파이터는 10월 26일 목요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니까요. 꼭 사전 등록해 주시고 알림 받고 플레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딩 앤 파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딩 앤 파이터를 정말 기다려주고 계시는 우리 대장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액션은 잘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정론인 것 같아요. 이제 빌딩 앤 파이터를 해보시면 모바일에서도 조작이 잘 되는구나. 액션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타격감도 좋고 한 그런 기분을 처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또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들께서는 빌딩 앤 파이터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빌딩 앤 파이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을 4대 기수라고 부르는 세력이 나타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